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당연히 화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The United States is ready, willing, and able, but hopefully this will not be necessary. 네, 어떻게 보면 완전 파괴를 하겠다. 선전포고에 가까운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완전 파괴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기복이 심한 강경한 발언도 했다가 또 대화 발언도 해서 또 그냥 엄포성으로 거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한 것이 UN 193개의 회원국이 모여 있고 약 200여 개의 각 나라 정상과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 있는 또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네. 세계 최강에 있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한 연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더구나 북한 대표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이제는 정보, 외교나 경제 이런 압박 수단으로 해봤지만 이것이 도저히 안 먹게 되면 최후 수단으로 북한을 파괴하고 김정은 정권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업산을 쓸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억지가 먹히려면은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렇게 선언하고 안 했을 때는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수순을 밟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완전 파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북한 전역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과 그다음에 북한의 지휘부를 일제히 윤단 폭격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지 이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완전 파괴라면 북한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네. 현대전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 소위 북한 지도부나 핵 미사일 시설 이런 중요 기지들을 항공기지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네. 핵심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약 700개 내리 750개 돼요. 네. 이런 표적만 쪽집게식으로 딱딱 타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타격을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에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요즘에는 네. 타임온 타겟이라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시간을 동시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발진을 다 다르게 해서 네. 동시에 모든 표적에 동시에 떨어서 일거에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타격이 있은 다음에 상대가 2차 반격을 하지 못하게 해버린다 그런 예, 뜻입니까? 거의 그 정도 되면은 그냥 반격할 힘이 없이 거의 괴멸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로켓맨 이렇게 불렀고요. 로켓맨. 그 다음에 스스로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쉬운데요. 미사일맨이라 그러지 로켓맨이라고 불렀나 싶어요. 예,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가 미사일만 쏘니까 미사일맨인데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로켓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요. 있더군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슬쩍 비꼰 것 같기도 한데 네.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다. 하. 예, 만일 어디까지를 딱 거놓고 이라크 공격할 때 노플라이 라인 비행 금지선을 정해놓고 거길 넘었을 때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만 넘으면은 내가 너를 제거해 줄게. 네. 네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있어. 네.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을 이제 불량 국가다 이런 말을 썼고, 네. 그 말을 쓰자 이제 그 일부 언론들은 지난 시절에 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불렀던 뭐 그걸 이렇게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견주고 있더군요. 예, 부시 대 2002년도였잖아요. 네. 그 악의 축 하면 북한, 이라크, 이란 이렇게 세 개 국가로 얘기하는데 예. 이번에는 이라크가 빠지고 대신 베네수엘라가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또 눈에 띄는 건 북한 1순위라는 거예요. 지난 오바마 때까지만 해도 1순위가 이란이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 같고, 이럴 때는 그때 이라크 침공할 때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는 가정에서 했고 이라크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했죠. 네. 그래가지고 침공을 했는데 사실 밝혀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때보다는 훨씬 명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할 때는
뭐 같은 부분들도 있지만 차이도 꽤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결국 쿠바로 갈 것이냐 이라크로 갈 것이냐 지금 그런 기로에 있는데 사실 쿠바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극한적인 대립으로 갔다가 한쪽이 포기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라는 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 강한 발언을 하는 거는 결국 쿠바 모델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이라크의 모델로 갈 가능성이 꽤 있다.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운명의 기로에 있는데 지금 오판을 하게 되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 유엔에서 연설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의 개인적인 판단은 이제 외교적인 노력과 해결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아직은 그래도 외교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저는 뭐 외교적 해법도 그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 뭐 어제 뭐 완전한 파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역시 그 군사적 옵션이라는 최후의 선택이다. 그리고 또 북한이 소위 말해서 금지선을 넘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의미가 좀 무게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고 한다면 어제 그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할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 지금 북한과의 무역 거래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내놨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북한 정권과 무역뿐만 아니라 이 지금 북한을 무장시키고 북한 물자를 공급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그 여러 가지 그 대북 제재에 상당히 동참해 준 건 고맙지만 좀 추가적으로 더 좀 해달라. 그 이야기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이 지금 사실상 지금 그 무역이 금지돼 있지만 지금 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뭐 밀수를 통해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 노력을 해달라. 그러한 부분들이 군사적 옵션보다는 외교적 해법이 당신네들의 국익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뭐 전격적으로 뭐 대북 선제 타격을 하기보다는 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 등 그러니까 북한의 상당한 그 억지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좀 국제적 그 제재 노력에 더 강하게 압박을 함으로써 동참을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그런 쪽에도 무게는 여전히 실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유엔 총회장에 북한 대표단도 있었죠. 북한 대표단은 정식으로는 도착하지 않았고요. 북한 외교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 대표단 같은 경우는 이영호 외무상이 대표단을 이끄는데, 그러니까 오늘쯤 아마 미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2일 날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쯤 도착할 것 같은데요. 북한 대표단은 어디쯤 앉아 있었어요? 원래는 지금 맨 앞줄에 원래 제비뽑기로 해서 맨 앞줄에 있었는데 총회장 좌석은 제비뽑기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맨 앞줄에 있었는데 그 대표단 자리는 비어 있고 뒤에서 이제 외교관이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표단이 다 들었을 테고 전달을 받았을 테고 했을 텐데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아시다시피 북한이 도발을 하고 미국이 경고하는 것들이 반복돼 왔지만 조금 무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북 경고만 한 5분 정도 한 거거든요. 또 강도도 상당히 높았고 그래서 북한으로서도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북한은 자기네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보이콧했다. 뭐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못지않게 중요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위험을 주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 타격이 없는 상태에서 군사 옵션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그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장에서 연설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하루 전날 미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의 그 비공개 그 간담회에서 이 지금 대북 북핵 문제 핵북과 관련해서 군사적 옵션을 충분히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은 아무래도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가 상당히 그 군사적 옵션의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국방을 총괄하고 있는 그 이 책임진 강요로서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유엔 총회장에 대한 이에서의 발언을 미리 자락을 깔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먼저 이제 매티스 장관이 그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하니까 기자들이 또 추가적으로 물은 것이죠. 군사적 옵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상당한 그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서울에 상당한 그 피해를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그 이야기 자체는 군사적 옵션이 지금 이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 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그런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걸 우회해서라도 그러니까 대북 군사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엔 총회장에서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에 대한 무게를 실으려고 하는 아마 그 계산된 이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인데 문제는 과연 그럼 서울의 피해를 주지 않는 군사적 옵션이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생략했다는 것이죠. 네. 자, 매티스 장관은 그 구체적인 언급을 생략을 했지만 그 이후에 미국 언론들이 서울에 타격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서울에 북한의 반격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의 군사 옵션이 뭘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네. 뭐 김정은 암살 얘기서부터 여러 가지가 나왔더군요. 하나씩 좀 짚어보죠. 한 4가지 정도 옵션을 예. 구상할 수 있는데요. 저 그림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김정은 제거인데 예. 저거는 이라크 옛날에 그 아프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그 네이비 6 팀인 데브 그루라는 팀이 실제로 제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리비아 카다피가 계속 그 핵 개발을 하니까 네. 미국이 카다피공을 직접 공격한 적이 있어요. 예. 조카가 죽었지만 계속 카다피가 손을 두고 핵을 멈춘 적이 있는데 네. 저거는 그 김정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그 영상으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도 파악하거든요. 예, 실제로 리비아 카다피가 위성 전화 통화하는 걸 들어가지고 프랑스 라팔이 공격해가지고 또랑에 숨어서 카다피가 제거됐는데요. 네. 저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예, 두 번째는 그 사이버 공격 얘기하는데 저거는 네. 북한의 인터넷 기반이 좀 약해서 네. 실질적인 효력은 좀 덜할 것 같고요. 네. 해상 봉쇄 얘기도 하는데 해상 봉쇄는 좀 어려운 게 육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육상에 저 원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봉쇄 효과가 크진 않은데 저 마지막으로 지금 나오는 거 네. 해상 봉쇄와 더불어 북한의 핵심 표적에 대해서 저 3개 항모만 동원되면은 저 항모 강습단이라는 1개 항모에는 약 10내리 12쪽 순양함 구축함을 포함해서 핵추진 잠수함까지 있는데 네. 함재기만 한 200척 돼요. 네. 거기도 우리 7공군 일본에 있는 5공군 이렇게 하면은 한 500여 척의 비행기가 가서 폭격을 하면은 평양 정도 드러나는 건 뭐 순식간이고요. 네. 우리가 장사정포 피해를 굉장히 우려하는데 네. 서울을 지향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340문 340문이라는데 예. 그게 갱도 안에 숨어 있고 레일이 있습니다. 예. 그 바깥으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격하는 준비 시간이 예. 약 10내리 20분인데 예. 그 장사정포가 다 나와서 사격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늘에 채공하고 있는 우리 그 공군 기에 의해서 타격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네. 그리고 포탄은 자체 불발탄이 25%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맞아서 떨어질 확률이 또 50%밖에 안 되는 게 네.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도 발할 때 그 섬 전체에 떨어진 게 178중 반밖에 안 떨어졌고요. 실제로 개활지인데도 거기에 얼쩡거리는 2명만 사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개활지로 돌아다니는 2,811명만 사상자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여기 이 방송국 지하라든지 예. 또 저 우리 지하철 지하로 잘 일본처럼 제2연락같이 우리 코이에 연락하고 대피 훈련만 잘하면은 네. 북한 장사정포 두려워할 거. 사실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가 너무 전쟁, 북한 장사정포에 누가 잘못 말해고 두려움의 인질이 되어 있다. 이 결기를 보여줘야지 이런 군사 옵션이 실행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 이걸 제거하려면 뭐 손가락에도 자르고 발목으로 제거 암을 제거해야 우리가 오래가 살지. 암을 점점 키우려면 이거 손가락 하나 잘라주는 거 무서워가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일부 언론들은 지난 시절에 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불렀던 뭐 그걸 이렇게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견주고 있더군요. 예, 부시 대 2002년도였잖아요. 네. 그 악의 축 하면 북한, 이라크, 이란 이렇게 세 개 국가로 얘기하는데 예. 이번에는 이라크가 빠지고 대신 베네수엘라가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또 눈에 띄는 건 북한 1순위라는 거예요. 지난 오바마 때까지만 해도 1순위가 이란이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 같고, 이럴 때는 그때 이라크 침공할 때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는 가정에서 했고, 이라크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했죠. 네. 그래가지고 침공을 했는데 사실 밝혀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선전을 하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당연히 화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The United States is ready, willing, and able, but hopefully this will not be necessary. 네, 어떻게 보면 완전 파괴를 하겠다. 선전포고에 가까운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완전 파괴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기복이 심한 강경한 발언도 했다가 또 대화 발언도 해서 또 그냥 엄포성으로 거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한 것이 유엔 193개의 회원국이 모여 있고 약 200여 개의 각 나라 정상과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 있는 또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네. 세계 최강에 있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한 연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더구나 북한 대표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이제는 정보, 외교나 경제 이런 압박 수단으로 해봤지만 이것이 도저히 안 먹혀들면 최후 수단으로 북한을 파괴하고 김정은 정권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업산을 쓸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억지가 먹히려면은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렇게 선언하고 안 했을 때는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수순을 밟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완전 파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북한 전역에 있는 모든 군사 시설과 그다음에 북한의 지휘부를 일제히 윤단 폭격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지 이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완전 파괴라면 북한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네. 현대전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 소위 북한 지도부나 핵 미사일 시설 이런 중요 기지들을 항공기지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네. 핵심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약 700개 내리 750개 돼요. 네. 이런 표적만 쪽집게식으로 딱딱 타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타격을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에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요즘에는 네. 타임온 타겟이라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시간을 동시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발진을 다 다르게 해서 네. 동시에 모든 표적에 동시에 떨어서 일거에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타격이 있은 다음에 상대가 2차 반격을 하지 못하게 해버린다 그런 예, 뜻입니까? 거의 그 정도 되면은 그냥 반격할 힘이 없이 거의 괴멸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로켓맨 이렇게 불렀고요. 로켓맨. 그 다음에 스스로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쉬운데요. 미사일맨이라 그러지 로켓맨이라고 불렀나 싶어요. 예, 사실은 예. 이제 김정은이가 미사일만 쏘니까 미사일맨인데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로켓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요. 있더군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슬쩍 비꼰 것 같기도 한데 네.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다. 하. 예, 만일 어디까지를 딱 거놓고 이라크 공격할 때 노플라이 라인 비행 금지선을 정해놓고 거길 넘었을 때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만 넘으면은 내가 너를 제거해 줄게. 네. 네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있어. 네.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을 이제 불량 국가다 이런 말을 썼고 네. 그 말을 쓰자 이제